과일은 역시 옐로우팜! 안녕하세요. 옐로우팜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타 브랜드 과일 카페를 운영 중이신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브랜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본사에게 속은 것 같아요. 통화를 하면서 내용보다 먼저 느껴졌던 건 굉장히 간절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게 금방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맹 계약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뭔가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한 번은 직접 가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청량리역점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에 맞춰서 잠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가맹 상담이라기보다는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직접 매장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은 전화에서 들은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이미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있었고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변경을 전제로 한 가맹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애초에 가맹 계약을 위해 방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매장은 처음부터 새로 창업한 구조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의 간판만 변경해서 오픈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창업 비용이 많이 안 들었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비용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가맹 본부에서는 일정 수준의 월 매출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집기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가 렌탈 형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계약 조건을 보니 이율이 26%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이 구조는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공과금 외에 렌탈비라는 고정비가 추가로 얹혀 있었고 그만큼의 매출을 매달 더 만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장사가 정말 잘 된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매장에서는 이 렌탈비가 한 달 한 달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가맹점으로 데려올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당장 돈을 더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었는데요. 매장 내부에서도 돈 안 들이고 바꿀 수 있는 동선, 그리고 메뉴판이나 키오스크에서 손님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편하게 메뉴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상태, 사진, 정보, 리뷰 관리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만 짚어드렸습니다. 이 매장은 옐로우팜 가맹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가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의 창업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 부담이 결국 점주 한 분에게 그대로 쌓이는 걸 너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이 결국 점주 한 분에게 그대로 쌓이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옐로우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의 가맹점 오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판만 바꿔서 바로 오픈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 지역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간판만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매장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서 창업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장사는 1, 2개월 하는 게 아닌 최소 2년 이상은 운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는 간판만 바꾼 가맹점을 여러 개 늘리는 것보다 확실한 가맹점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기 역시 이제는 본사에서 무조건 납품받아야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정위 규제도 있고 저희도 필요한 장비 스펙과 본사 납품 가능 가격을 견적서로 안내 드린 뒤에 점주님이 충분히 비교해보고 본사에서 구매 아니면 직접 구매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제가 청량리 신규 가맹점 인테리어 현장 미팅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간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말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인테리어 미팅에 본사가 직접 나오는지, 현장을 보지 않고 비용 이야기를 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사례와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그 기준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답을 주는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 청량리 인테리어 현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